이런 가운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제 3개월 만에 종료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현희 최고위원 얘기하고 네. 있잖아요. 지금 부정성타 및 금품 수수에 금지에 관한 법률 아. 권익위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아니 잘 보세요. 네. 전 권익위 국장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토로했던 여러 가지 문자들이나 전원에 따르면 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싶었고 그걸 자기가 담당 부서의 장인데 국장으로서 그 일을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너무 큰 죄책감, 자책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이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은. 그런데 이거를 그냥 또 넘어간다.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뭐 그분이 개인적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마치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처럼 또 몰아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문자를 왜 보내며 그런 발언을 왜 했겠습니까? 술 먹으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덮고 넘어가려고 해요. 네. 이게 덮여지겠냐고요. 국민들의 마음에는요 분노 하나가 또 쌓이는 거예요. 음. 본인들은 겉으로 덮어지는 것처럼 보죠. 이게 상처라고 하는 거는요. 네. 겉으로 난 상처는 금방 눈에 보이고 그건 치료하면 돼요. 근데요 마음속에 분노를 쌓이게 하는 거는요 이건 치유가 불가능해요. 치유는 물러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방법은 국민들의 분노를 치유되는 방법은 뭡니까? 촛불 들어서 물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뭐 어떻게 치유를 할 수 있죠 대체? 그 분노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분노가 극에 달하면요 임계점에 달하면 폭발하는 겁니다. 아 이게 이제 이 얘기는 그냥 박정우 기자는 아직 그런데 나이가 젊으니까 네. 나이가 50 넘어가고 이러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제가 상담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 이 아내분들이 예를 들면 막 남편 때문에 억압되고 이런 게 참다가. 계속 찾고 있어요. 네. 부모님 보면 안 하시는 게 변호사. 네. 어느 날 빡 터져요. 폭발하죠. 폭발해가지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남편이 이제 늘 하듯이 당신 가서 배 좀 깎아와 이런 거야.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배를 저쪽 거실에 앉아 있는 남편한테 저 어디야 그 부엌 쪽에서 아하. 굴렸어. 네가 깎아 먹어. 너 손이 없냐 발이 그렇지 없냐. 바로 그거예요. 야. 이거 깜짝 부부싸움. 놀란 거 이분이 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받.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분인데 늘 폭발하셨구나. 알겠습니다. 네. 폭발한 거거든요. 이게 임계점이에요. 저 저는 아내분도 아이고. 폭발을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했어요? 술 먹고 이제 계속 교정이 안 되니까 그 사모님이 네. 밥을 또 아침밥은 매일 차려주셨대요. 네. 어느 날은 그냥 생쌀을 식탁 위에 놓으셨다. 먹든지 말든지 그 이제 먹는다는 처먹든지 말든지 이러죠 보통. 그래서 생쌀을 그 제사 지낼 때 나는 건데 네. 생쌀을 밥공기에다가 그냥 올려놓고 뭐 국은 끓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 생쌀 안 올렸다는 남았어요. 제가 박정우 얼마 네. 안 남았어요. 근데 제가 아 요런 예도 이런 있습니다. 얘기 재밌네요. 네. 요거 재밌는데. 아 요거는 실화니까요. 그건 요 진짜 실화입니다. 저도 실화입니다. 싫어요. 예. 직접 배를 들었던 굴린 거. 것도 참신했어요. 싫어요 진짜. 폭발한다는 얘기죠.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제가 강연할 때 써먹는 겁니다. 네. 나중에 또 써먹을 요 겁니다. 에피소드 쓰셔도 돼요. 왜냐면 좋네. 실화니까. 알았어, 알았어. 내가 생쌀을 써먹을게요. 올려놨답니다. 생쌀을 올려놨다. 아침밥에. 네가 처먹든지 말든지 해라 이런 거죠. 쌀을 씻어 먹든지 처먹든지 생쌀 먹든지. 내가 볼 때 김 팀장이나 박정우도 얼마 안 남았어요. 좋아하지 마. 고 와.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 아내도 그럽니다. 저한테. 근데 어쨌든 임계점이 온다니까요. 아, 예. 이 분노는 쌓여 있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 못 붙잡. 이거는 막지 못해요. 근데 그렇죠. 저는 이런 분노를 계속 쌓게 만든 이런 행동, 지금 얘기했 이건 무혐의 처리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면 왜 이러는 거야 대체? 모든 국가기관이 나서가지고 문제 없음, 그거 괜찮다, 또 털어주려고 하고 네. 이게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대체? 검찰까지 지금 이게 종결 처리하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임계점은 더 이제 가까워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저도 가장 큰 문제가 네.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뭐 잘생겨서 뽑아줬습니까? 똑똑해서 뽑았나요? 그게 아니라 공정과 상식을 외칠 때 그래도 공직자로 살아온 사람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국민들이 뽑아준 거거든요. 네. 근데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만 떠들다가 지금 김건희 명품백 사안에 와서는 국가기관을 사유화하고 있고요. 국가기관은 사유화를 넘어서서 이제는 타락한 지점까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유권 해석으로 뇌물이라고 규정을 못 지어요. 그리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줘가지고 청탁금지법으로 축소하고 은폐하고 왜곡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뇌물과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을 열어놓고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아니 그 명품백도 이미 제출 받을 성질입니까? 가서 바로 압수수색 해가지고 영장 빼들어오고 그 핸드폰도 압수수색 해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검사의 폰을 뺏고 영장도 없이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야 공정과 상식 개를 줘도 개가 안 먹는다. 그 공정과 상식은 즉 그 정도로 국민들은 격앙돼 있다. 너무나도 큰 거짓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고 거기를 더 나가서
광복절을 지나면서 왜 우리 민족 정기까지 이렇게 훼손하려고 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광복회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 감사하겠다. 맞아요. 보훈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국가보훈부의 입장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광복회 주최 광복절 기념식에서 김감년 광복회 독립영웅 아카데미 단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까지 친일 편향이 국정기조, 친일 편향된 국정기조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후손들과 국민 모두가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십시오. 뭐 이런 얘기해서 뭐 이진숙 등등에서 인사에 대한 비판도 했고, 이걸 문제 삼는 것 같아요. 이게 정치적 중립 위반 한 거다. 아니 어떻게 정치적 보세요? 중립 위반이 매우 중요한 가치인데 네. 지금 광복회까지 올 게 아니라 이진숙 후보자 그리고 김문수 장관 후보자 내지는 이동관 수석 뭐 김홍일 위원장 네. 아니 숱한 공직자들 내지는 뭐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 본인부터가 편향된 의식을 다 보여줬잖아요. 본인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있으면서 누구를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지금 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먹힙니까? 그럼 정치적 중립의 기준은 윤석열 대통령인가요? 대통령이 정하면은 그게 중립이 되고 안 정하면은 중립을 어긴 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부터 신호를 지키면서 남한테도 신호를 지켜라 했을 때 신호를 어기면은 딱지를 물리는 거지. 네. 본인이 매일 난폭운전, 음주운전 하고 있으면서 누구를 갖다가 잡냐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 갖고 누구를 시비 건다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편향의 끝을 날리고 있는데 누구한테 중립을 운운하냐고요. 이진숙 후보자부터 바로 잡으세요. 그거 바로 안 잡잖아요. 정권의 딸랑이를 갖다가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협의체로 운영해야 될 기관도 대통령의 그 하수인을 갖다가 임명하면서 무슨 광복회에 대해서 대통령 물러나라는 소리? 저 국민들이 박수 칠걸요? 훨씬 더 박수 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각,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뭐 선거 끝나자마자 그때는 뭐 국민이 옳다, 뭐 정치하겠다. 야당과 예. 협치하겠다 이런 예. 얘기를 하고 하는데, 또 100일도 안 지나서 다 아니 다 없어졌어요. 뭐가 중립이에요?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정치와는 불가근 불가원으로 거리를 두고 정치는 정치의 일을, 방송은 방송의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중립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수 성향이 있고 진보 성향이 있고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알아서 성향을 띠는 건데 독립, 분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방통위와 윤석열 대통령 한 몸으로 움직였잖아요. 이런 사람이 무슨 중립을 우느냐는 저는 그런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광복회도 이종찬 회장이 어제 입장을 바로 냈더라고요. 네. 광복회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사 전담 기관 수장이 모두 친일적인 인물이다. 대통령 주변에 일진회 같은 인사 청산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뭐 정치적인 중립 이 얘기할 게 아니라 국민 또 역사 이걸 보고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 뭐 신익기 변호사 잠깐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나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국민의힘 연찬에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를 보세요. 당과 정부는 하나다.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할 때 네. 뭐 때문에 탄핵했어요 그때? 근데 지지 발언 한번 했다가 열린우리당. 탄핵당했어요. 지지도 네.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예를 들면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 한 거예요. 지금 뭐라 그래요? 거부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 이러잖아요. 우리 하나야 이러고 우리는 있어요. 하나야. 그러니까 하나외야 하나외 우리는. 이거 하나외.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그리고 선거 기간에도 뭐 전당대 할 때도 막 참석을 하고 이런 것도 다 그렇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 아니, 되는 심지어 거예요. 한동훈 여당 대표한테 물러나라고까지 당무 개입까지 그렇죠. 했다니까요. 당무 맞아요. 개입도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게 정치적 중립성 위반인데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국가보훈부나 국가가 잘못해. 근데 이분들은 뭐 공직자도 아니에요. 그냥 지원을 받는 거야. 예를 들면 보훈부에서 광복회에 돈을 지원해요. 유관단체라, 유관단체라고 볼 수 있지. 음. 유관단체 일하는 사람이 본인들의 단체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단체가 지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얘기 안 하는 게 맞습니까? 돈 주니까 너는 입 다물고 있어. 이게 맞아요? 아니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분연이 일어나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맞냐고요. 뭐가 공익에 유익한 거죠? 대체? 돈 주면 너는 입 닥쳐라는 겁니까? 뭡니까 대체? 돈 받으니까 아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논리적으로 공범이 되죠. 그렇게 그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 네. 어떤 공무원도 정부의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야. 대통령에 대해서 예를 들면 비판하면 안 돼. 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유로운 의사 표현마저도 문제를 네. 삼는다? 이게 어떻게 그리고 특정 정당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위한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아니 대통령이 제대로 못하니까 대통령 물러나세요 한 거예요. 그것도 말을 못해요 그러면? 그게 정치적 위반이에요?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에요? 공무원은 무조건 문해로 예를 들면 네. 지금 이 논리로 따지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야. 이게 공무원입니까? 이 공무원을 모독하는 거예요. 공직자를 모독하는 거고요. 그 심지어 자기도 공직 있을 때 막 외압 폭로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본인도. 맞아. 옛날에 그때 아니 그 잘했다고 본인도. 박수 쳤다가는 우리가. 맞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입 다물어라. 저는요 정치적 중립성 운운할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가 사자성어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자성어. 뭔가요? 너나 잘해. 그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예, 사자성어로 돌려드립니다, 진짜. 너나 잘하고 그 네. 다음에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그리고 본인도 공직 있을 때 수사 내밀한 거 다 폭로하면서 잘못됐다 조영건 검사장이 국감장에서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아니 그때 국민들이 물론 뭐 외압이 잘했냐 못했냐 이걸 떠나서 네. 박수를 쳤다고 국민들이 정의롭다라고.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서는 지금 본인이 잘못할 때 공무원 누구라도 아 잘못된 걸 잘못했다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입 틀어막죠, 항명죄로 영장 청구하죠. 그 광복회를 감사한다고요? 네. 너나 잘해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너나 잘해라고 정리를 사자성어입니다. 사자성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자, 여름 잘 진행이님께서 네. 박봉윤님 달달한 캔디맛 커피 드세요라고 아유, 지난주에 커피 슈퍼챗에. 산다. 아니 지난주 약속하지 않았나요? 저도 약속이 살짝 기억이 날 듯 아니, 말 아니, 듯 할 것 제가 같아요. 네. 뭐 아니야 거짓말 할 거 이제 다 남아 있어요 영상이. 이렇게 저희 영상 거짓말. 속기록이 있습니다. 아, 근데 영상 속기록. 슈퍼챗이 온다고 해서 어. 저희가 따로 이제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정시 출발처럼 정시 커피 와야 분명히 되는데. 지난번에 네. 끝나고 나서 커피 그렇죠. 사드리겠습니다. 저도 들은 것 그렇게 같아요. 얘기를 했거든요. 예, 더운데 약속을 커피. 지키세요. 약속을.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회사에 얘기해서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팀장 어디 갔어? 네, 여름 잘 지내기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팽러버님이 네. 잘해 임마. 요 사자성어로 바꾸겠습니다. 잘해 임마. 예, 똑바로 너나 해. 잘해가 너나 아니라 잘해보다는 잘해 임마. 너나 잘해 잘해. 임마. 네, 사자성어 좋습니다. 박봉규짱 뭐 이렇게 너무 사자성어로 박봉규짱 이것도 한번 밀어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반국가 세력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들의 목소리 이걸 이제 반국가 세력처럼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전 의지를 얘기하면서 이른바 이제 태극기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보수층에서 좀 나와서 나를 위해 좀 싸워줘라 이렇게 뭐 휘슬블러처럼 휘슬을 그렇죠. 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제대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 윤 대통령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그 길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야당이 주도로 통과하는 그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정말 이 낮은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것까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 대표 회담 이후에 합의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또 어떻게 나올지 여야 합의에 통과시켰는데 거부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렇죠. 할 수 있다고 이러면 봐야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근데 진짜 결국에는 윤한 갈등 이게 이제 윤석열 한동훈 갈라서는 걸로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제도와 사람이 충돌할 때 네. 사람을 바꾸지 않고서는 제도는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야 대표가 만나서 제도적 합의를 하고 네. 또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네. 어떤 법안을 아무리 통과시켜도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제도를 어기거나 지키지 않으면 특히나 권력자가 그럼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자가 이 자연인과 이 인격체가 대통령의 직위를 가지고 제도를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제도를 파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부권 계속 행사하면서 당연하죠. 21번 제도를 행사하고. 뽀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네. 우리 헌법이 이런 체제를 놓고 우리가 예상하고 만든 제도가 탄핵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꾸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 무슨 합의 아름다운 금가옥조를 만들어내도 네. 아니 지키지를 않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은 뭐 여야 대표가 만나서 노력하는 거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뭐 당연히 대표들이 책임감에 일을 하는 건 맞는데 결국 본질적인 그 원점 타격 윤석열 대통령을 바꿔내든지 그러니까 본인이 바뀌든지 본인이 내려오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지 않는 한은 이 교착 상태 교정 안 됩니다. 그리고 이대로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시간을 임기 때까지 허비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은 더 위기로 가겠죠. 결국에는 그럼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바꿔내지 않고서는 전 이거 해결될 기미는 없다. 냉정하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냉정하게. 네. 안 바뀌어요. 안 바뀔 거다. 참 그래도 이제 박봉규를 통해서 저희가 현안을 분석해 드리고 또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고 뭐가 잘못된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네. 희망.
우리 국민들이 희망이 될 거고 사실 민주당 이번 전국 당원대회에서 확인했듯이 당원들의 그 힘, 집단 지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또 위대한 힘을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원지성을 국민지성으로 더 확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건 여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론, 그러니까 각자 우리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도 네. 영향력이 큰 거예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윤석열 대통령을 바꿔내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은 저는 바뀔 길은 없다라고 저는 확언합니다. 그래요. 지금 저희 어제 200만 원 돌파했는데 지금 구독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던데요. 그리고 이재희님이 바람 불며 비도 오고 청소기 돌리고 커피 예. 내려서 향기와 함께 박봉규 시청하는데 향기와 함께. 시원하네요. 감사해요라고 하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신인규 뿜뿜 정성중님의 댓글도 감사합니다. 아는 분이에요? 있고 모르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준님 오늘부터 친척, 더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척 아니신가요? 예. 사촌. 사촌 가족 관계 아니고요. 가족 관계 아니고요. 저도 팬이 일부 있습니다. 아, 네. 아주 소수지만. 알겠습니다. 자 허트나루님이 오마이 박 기자님 오늘도 화이팅 이렇게 아유, 자기 말씀하고 칭찬을 계신데 내가 열심히 우리 앵커님 이 화이팅입니다. 네. 네. 여기 교수님 얘기는 없네요. 예, 자 이렇게 좀 마무리. 우리 그 체리 정고님 어디 가셨죠? 네, 아까 이제 네. 쏘고 이제 계셨다가 가셨어요. 쏘고 예. 가셨습니다. 출근하셨고요. 출근하셨고요. 뭐라고? 아 예. 진짜 200만 2,200 2,000명이 11명. 넘었네. 벌써 2,000명이 또 와. 그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또 곧 한번 201만 저희가 명. 박봉규가 좀 얘기하면 또 올라가는지 볼까요? 한번 얘기하면은 어제 600명을 하셨던 내가 할 때니까 최진봉 효과로 한번. 제가 뭐 해주시죠. 내가 여기 앉아야 돼요. 자리를 자리가. 바꿔야 돼요. 포지션이. 네, 포지션이 바꿔야 돼요. 요 안 일리가 올라가잖아요. 있습니다. 요거 자기 일리. 안 여기 안 올라가잖아요. 앉으면 얘기 안 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세요. 협조를 안 하십니다. 협조. 내가 올 얘기하다가 열매를 여기서 따먹잖아요. 아 근데 교수님 우리 박봉규니까 우리가 협치를 좀 해가지고 박봉규로 한번 일단 요거- 커피부터 사와봐. 흰수영 고래님, 킹진봉 흰수염 고래. 아니 흰수영 고래님이 킹진봉 화이팅 아유,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댓글 주셨고요. 흰수염 고래를 왜 바꿨겠어요? 다 신인기 때문이에요. 아, 이게. 요거는 최진봉 교수님 팬이신 것 같아요. 민물장어. 자 오마이 TV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 이제 200만 넘었는데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하늘빛님도 감사드리고요. 꼭 눌러주십시오. 하늘빛님. 최 교수님 오늘 사이다 발언 최고입니다라고 네, 하늘빛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도 이름 나온 것만 자꾸 그렇죠. 이렇게. 내 자기 이름만 것만. 봐요. 각자 댓글은 자기가 소개하는 걸로 자기 하죠. 이름 자기가 잘 예. 보입니다. 서로 소개 안 해주니까. 신인규 칭찬은 조금 지금 좀 소강 네. 상태인데 계속 또 올라가네요. 예. 보십시오. 계속 올라갑니다. 아, 계속해서. 좋습니다. 저희가 이 300만 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한번 쭉 한번 진행하면 어떨까? 죽어요. 한 사람. 1년 정도. 죽는다고요. 아 근데 저는 각오가 돼 있습니다. 네. 노마이 TV만 결단하면 저는 음. 필리버스터 방송 대찬성입니다. 그래요. 데일리로 예, 계속. 자, 네. 캐리 정고님이 안 네. 가고 오. 있다고. 안 가고 있어요, 교수님. 아 우리 캐리 정군. 교수님 건들면 가만 안 둔다잖아. 야. 박정호 잘 들어. 아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네. 우리 아유, 캐리 정군.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파이팅입니다. 김봉신이 신변님 마음에 꼭 듭니다. 네. 김봉심. 김봉신? 김봉심. 아, 난 김봉심님. 김봉신 얘기한 줄 알았어요. 네. 자 하늘빛님 세 분말 들으니 비처럼 속 시원합니다라고 했죠. 자문 좀 열어주세요. 지금 누가 밖에 와 있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고요. 예. 문 열어달라고. 계속 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문좀 아무도 안 열어주시고요. 열어줘요, 아무도. 한 분이 저기 화면에 네. 왔다 갔다 하시네. 안 열리시니까. 네. 아무도 빨리 안 열어주세요. 열어줘요. 왜 안 여는 거야 안 열어줘요. 문을? 관심이 우리 없어요. 공민식 기자 원래- 열어주세요. 원래 여기는요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남이 오든지 알아서 말든지, 열고 들어와야 알아서 됩니다. 오든지 말든지 뚫고 부시고 오든지 알아서. 말든지. 김다희님이 교수님 내 거임. 어이 감사드리고요. 야, 감사드립니다. 진짜 네. 역시 팬들이 또 팬들이 정말 너무 대단하십니다. 네. 킹진봉 막 난리 아 나요. 예.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역시 200만 신화. 박봉규 우리 네. 멤버 한 분 한 분 사랑하신 분이 많고 목요일로 바꾸라고요. 목요일로 바꿀까요? 바꿔야 돼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 못 온다고. 항상 검토하고 저 회의하는. 수업하러 가야 된다고. 근데 오마이 교수님이 또 TV. 핵심이시다 월요일 보니까 9시에 수업하러 가야 돼요. 수업. 수업을 학생들이- 바꾸긴 어렵죠. 그거 수업을. 어렵죠. 이 사람이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수업이 보세요. 중요해 박봉규가 중요해요. 수업이 중요하지. 저 한번 물어주세요. 그걸 수업이 중요합니까 박봉규? 박봉규가 제일 수업을 중요합니다. 안 하잖아. 뭔 소리야. 수업을 안 저는 하는 그냥 사람. 자동 반사적으로 박봉규가 제일 박봉규. 중요하다고 전 학습이 돼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순 없고요. 학교가 네. 중요하죠. 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과 제 약속. 직업이 네, 학생들과 약속이고 교수 직업이 교수님이시니까. 있는데 네. 방송이야. 교수 다음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런 거 물어보지 마. 그래서 목요일로 옮겨달라는. 그렇지. 옹기라고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옹기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말을 안 들어. 자 이재희님이 어제 진혜님이랑 최주문 교수님 200만 올릴 때 함께했어요. 오, 짜릿하더군요. 감사드립니다. 축하 넘치게 했죠. 네. 킹진본 짱짱짱라고 하셨고요.
자, 내가 아는 봉 중에 최고봉. 어유 아, 감사드립니다. 왕땅콩님이 12,000 예, 슈크림님 최지웅 열혈 팬입니다. 아이, 감사드립니다. 진봉 화이팅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김다희님 오마이티 말고 딴 채널 안 봐요. 오마이 오, 화이팅. 야,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독점 시청 너무 좋습니다. 박수님 박봉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목금으로 가시죠 그럼 하셨는데 아니 그냥 월 수목금 어떻습니까? 월수목. 화요일만 월요일 왜 빼고 하는데? 월요일 아니, 왜 저 시간 하는데? 되니까. 진짜 나 빼고 둘이 하려고 아니 그건 그러지.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은 네. 수목금 하고 월요일은 제가 시간이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오마이 지키는 박 기자님, 허트나우님 이 댓글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아, 여기 하나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정성준님께서도 신인규의 시대정신이라고 아. 제 유튜브 채널인데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내가 볼 때 이게 여기 맨날 가시는 우리 분인가 성준님. 봐. 정성준님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정성준. 흰수영 고래님도 교수님 스케줄 편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하게 주말에만 나오시는 거 평일에 바쁘시니까 주말봉으로 주말봉으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자 하여튼 님 최진봉 네, 너무 교수님. 똑똑하다. 네 응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200만을 아.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오마이 TV 예. 힘이 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최준문 교수님, 신인규 변호사님 다 이제 오마이 TV 한 식구로 네.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시청자분들도 매일매일 오마이 TV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자 박수로 우리가 함께 인사 좀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양분함도 민주당 의원이 네.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 예. 마약 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어제 청문회도 있었기 때문에 정리해보는 인터뷰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